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7일 오전 11시를 넘어섰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북핵 협상이 다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명철이가 주말에 워싱턴을 방문해가지고 폼페오 국무장관하고 만나가지고 두 번째 트럼프 김정은 회담을 성사시키는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제 브루킹스 연구소와 한국 국가전략연구원이 국제 컨퍼런스를 가졌는데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결론이 제가 여러 번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일치된 결론이 나왔습니다. 거의 만장일치의 결론이 나왔는데 그것은 북한의 핵 폐기는 불가능하다.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과 북한의 협상은 핵 폐기 협상이 아니고 핵 군축 협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참석자들이 비슷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조너슨 폴락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멀지 않은 장래에 북한의 핵과 운반 수단의 보유를 사실상 인정할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편성한 북한이 미북 담판을 통해 핵 보유국 지위를 굳힐 가능성이 크다. 뭐냐 하면은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정권이 짜고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거는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정권이 북한의 핵 보유국을 사실상 지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작년 4월 27일에 했습니다.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란 걸 보니까 언론은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하는데 그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에요.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한 합의입니다. 제가 그때 그날 저녁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4.27 합의문에 보면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놓고 그 앞에 뭐라고 썼느냐. 북한이 최근 취한 조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그 일주일 전에 4월 20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결의안을 만들어서 그 결의안은 뭐냐. 북한은 이제 완벽한 핵 보유국이 됐다. 앞으로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 행동하겠다. 즉 핵 확산을 안 하겠다. 이제 미사일 실험, 핵 실험 더 할 필요 없다. 앞으로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 대화에 나서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높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북한의 핵 보유국을 문재인 정권이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 언론 트럼프까지도 그 선동에 속은 거죠. 4.27 선언은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한 겁니다. 그 바탕에서 핵 군축 협상에 나오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걸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저야 뭐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전문가들은 그래도 논리를 갖춰야 되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데 한 1년 걸렸습니다. 1년. 에번스 리비어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이분이 아주 정확하게 핵 문제를 보는 분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대화를 통해 북한 지도자가 비핵화에 나서도록 한다는 개념의 플랜 A는 실패했음이 분명하다. 이제 북한의 선의에 기대지 말고 플랜 B를 고려해야 한다. 플랜 B는 뭐냐? 정치, 경제, 외교, 인권 등 전 분야에서 매시브한 그러니까 전면적인 제재와 압박을 퍼부어야 한다.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훗날로 비핵화를 미루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식은 절대로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확실히 보장하는 지름길이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도록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바라는 행동을 찾아가면서 하고 있다. 그대로 옮기면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4.27 선언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선언이다. 핵무장한 북한을 핵 포기시킬 수가 없다. 그것은 코브라에게 독을 빼라는 것과 같다. 북한들은 자살하라는 것과 같다. 북한의 핵은 체제 유지용이 아니다. 북한의 핵은 한반도 전체를 공산 통일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체제의 존립 목적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리가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도 핵 보유를 해야 된다. 자비적 핵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은 91년에 빼내간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우리가 공동 사용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이 지금 김정은 정권의 선전원, 대통령 대변인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이 뭘 할 거냐 하는 거죠. 이것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도록 만들고 한미 동맹을 약화시켜 가지고 핵 보유를 하지 않은 한국을 지켜주는 해구산, 주한미군, 전략자산 배치, 그리고 한미 동맹을 결국은 화해시키려는 쪽으로 가는 게 문재인 정권이고, 문재인 정권의 핵심은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고, 주사파 운동권이라는 것은 김일성주의자이고, 그 김일성주의자들의 대북 정책이나 대미 정책, 대일 정책, 대중 정책이 결국은 탈미, 친중, 통북, 반일로 나타나고 있다. 다 합치면 국가적 자살로 대한민국이란 근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를 망가뜨려 가지고 대한민국을 북한에 종속시키는 쪽으로 가려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목표다. 그것을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위장한다. 낮은 단계 연방제의 목표는 결국은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걸 만든 북한이 노리는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다. 이렇게 의심할 강력한 합리적 의심을 할 권한과 의무가 한국 국민들에게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김정은이는 살판이 났느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것과 북한에 대한 제재를 푸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 끌고 가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는 계속 가더라도 문재인 정권이 한미동맹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주한미군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이걸 가지고 북한에 양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북제재는 가져가더라도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한국을 북한에 그냥 밀어버리는, 북한 쪽으로 밀어버리는, 즉 중국 편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행동도 정상적인 대통령은 하지 않지만 트럼프는 할 수 있겠다 하는 불안감이 어제도 많이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뭘 할지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은 편하냐? 김정은도 제재 국면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시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원래 이미 지방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90년대 말의 떼죽음 사태가 다시 일어난다면 북한 주민들이 이번에는 참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다소 제재를 완화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북한의 석탄, 철광을 사주지 못하게 돼 있고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제한해야 되니까 김정은 또한 갑갑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설사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은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다 갑갑합니다. 김정은도, 문재인도, 한국 국민도, 트럼프도. 그러나 그래도 그나마 여유를 가진 사람은 한국 국민입니다. 한국 국민은 임기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없는 국민은 가용수단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 수단을 지금 동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가 아직도 50%좀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북한에 종속시키는 방향의 정책을 펴므로써 국민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생명, 재산, 자유를 빼앗길 것이다 하는 위기의식을 아직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로 계속 간다면 그것은 국민이 자살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국가적 자살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개인도 자살할 수 있지만 국가도 자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몇 개 있습니다. 1975년에 망한 월남도 국가적 자살이었어요. 국가 지도부가 자살을 선택한 경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정부의 정책이 있다면 국민에게는 대책이 있다. 한국인의 대책은 뭐냐? 이렇게 된 거죠. 우선 이 사태를 정확하게 직시하도록 각성을 해야 되겠죠. 각성하고. 각성하면은 대답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각성하느냐, 각성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바싹 마른 야윈 늑대 앞에서 하루하루 생활을 즐기는 웰빙에 탐닉하는 살찐 돼지처럼 살 거냐? 그러면은 잡혀 먹히는 수밖에 없죠. 각성하면은 근육질이 붙은 돼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늑대를 잡아 먹을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7월 트루만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답을 예시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낙동강 전선으로 밀리고 있을 때였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북 간의 이 대결은 남북 간의 대결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것은 소수의 사대주의적 공산주의자와 전체 한민족의 대결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김일성 공산 집단을 민족 반역자로 규정을 해가지고 남북한의 민족이 합치면은 이 소수의 반역자들을 단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구도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2,500만 북한 주민과 손을 잡고 김정은 세력에 굴종하는 남한의 종북 반역 세력을 민족 반역자로 모는 이게 진짜 민족 공조죠. 민족 반역자를 소외시키고 고립시키고 그리고 괴멸시키는 진정한 민족 공조. 민족 반역자와 공조하는 것은 민족 반역자의 길이지만은 그 민족 반역자를 젖히는 진짜 민족 공조를 해가지고 남북한 한민족의 이름으로 김일성 세력, 주사파 세력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힘으로 가능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문명과 제도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정권에 정책이 있으면 국민에게도 대책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